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말하는 게 아버지 우리가 다 연금력 보시니 걱정 말고 계시라. 또 몇 달 지나면 연금 공단에서 전화 올 건데 너무 오래 타먹는다고 좀 안 한다 해라. 이래서 그만큼 하여튼 우리가 행복을 머금고 삼키고 씹고 이거를 자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그렇게 늘 예쁜 것보다 미울 때가 더 많죠. 미울 때 저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너무나 미울 때 반대로 말합니다. 와 오늘 당신 너무 멋지다. 완전 총각 같다. 너무 보기 싫을 때 반대로. 그럼 반대로 말할 때 어느 때는 반대 극이고만 내한테 다시 와서 다시 또 정말 멋있다고 또 다시 행복한 거로 포장이 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그 행복 그거를 참 찾으러 지금 이 나이에 무슨 행복이 있겠나요? 정말로 꽃 한 송이였어. 자연 한 송이였어. 어느 날 태풍 매미가 지나고 난 뒤에 참 만나고 가면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데 큰 아카시아 나무가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안쓰럽고 안 됐었어. 그래 네 한 생애가 저는 산에 가면 나무들 보고 얘기 잘하거든요. 네 한 생애 잘 살았다. 그냥 끝내는 거나 이런데 그 뒤에 가니까 그 나무 끝에서 꽃이 피는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강한 모성애를 발견했습니다. 그래 엄마는 이래야 된다. 죽어가면서까지 자기 자식을 벼들이겠다고 엎드려가고 몇 송이 꽃을 피우는 거 보면서 참 많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 찾기는 참 쉬운 것 같아도 그거를 찾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항유하고 즐길 수 있을 만큼 자기가 키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우리가 사람들한테 보면은 자신에게는 간대하게 그냥 아유 그래 뭐 네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고 자꾸 남한테 탓을 합니다.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뭐 이럴 수밖에 없지 이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보면은 이 오늘 하루 이게 어제 그토록 살고 싶은 사람이 갈망하던 하루라 생각하면 이게 너무나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중한 하루를 정말로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계획하면서 내한테 끝까지 철저해야 돼요. 철저. 정말로 자신한테 간대하지 말고 철저하고 상대에게는 간대해야 됩니다. 상대에게 간대해야 상대의 장점이 보이지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누가 그 남편이 그 아내하고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에게는 철저하고 자기는 성찰하고 자기 내면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이걸 성찰하면서 내가 무슨 문제, 이 내 문제를 찾아야지 상대의 단점을 보고 상대의 문제를 찾으려면 결혼 생활이 그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젊었을 때는 참말로 억울했습니다. 와 나는 뭐 이거 20대 나는 뭐 하려고 이 집에 와서 맨날 밥하고 빨래 씻고 옛날에는 뭐 세탁기가 있으니까 뭐 냉장고 또 지연탕이나 가고 내가 일하려고 했는데 옥상에 빨래 넣으러 갈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데 또 하루 종일 종종거리고 집을 지키고 있는데 돌아오는 가족들은 불평만 쏟아놓지 감사의 눈빛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내가 내 자신이 와 나는 자물통 신세다. 하루 종일 집 지키고 있었는데 똥구멍만 쑤시대야 되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느 날은 너무 견디기 어렵고 힘들었어요. 영감님한테 여보 돈 되는 거 말고 돈 하나도 안 들이는 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거는 칭찬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내를 칭찬해갖고 내가 좀 행복한 마음이 들도록 좀 해봐라 이러니까 그래서 그거 이제 칭찬하는 게 밥상머리에서밖에 할 게 없더라. 그래서 그 서툰 음식 솜씨로 갖고 밥을 해놓으면 그냥 식구들이 그냥 특히 음식이 자신이 없을 때는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 숟가락 대면은 그거 맛있지요? 이거 맛있지요? 이거 맛있지요? 나중에는 영감이 하는 말이 자 말하자 밥도 맛있고 국도 맛있고 장도 맛있고 끝 이제 맛있지 이제 말하니까 그래서 웃으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사축이
사춘기가 되니까 이제 진짜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내 존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이래서 제가 생각을 깊이 해봤습니다. 그럴 때 딱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온 집안에 상수도는 진짜 손 씻고 우리가 다 필요하는데 하수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못 해는구나. 그래, 이 우리 집안에 하수도 역할을 할 사람이 누가 있노? 내가 있지. 내밖에 없지. 그때부터 내가 와, 하수도 역할을 하면은 철저하게 해보자. 그리고 하수도에 있는 오물들을 내가 완전히 뒤집어 쓰고 그것을 그릇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집안에 대한 이제 온 가족에 대한 불평이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애들도 쏟아부으면 쏟아부은 대로 그래 엄마가 하수도니까 쏟아부으라. 너그 밖에서 전부 스트레스 받은 거 전부 내한테 쏟아부으라. 나는 하수도다. 나는 즐겁게 하수도 역할을 한다. 이래갖고 그래서 이제 하수도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나니까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억울하던 마음들이 없어지고 그래 하수도 역할을 잘한다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 그걸 한번 철저히 잘해보자 이랬어. 그래 하수도 역할을 해가면서 쌓이는 것이 걸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걸음 이게 잘 쓰는 방법은 내가 참고 인내하고 희생하는 것. 그것은 자기와의 싸움인 거야. 그래서 내가 매일 내가 오늘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행복하게 해줬나, 우리 영감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쁘게 해줬나, 그거를 일기장에 제가 일기를 갖다가 평생을 일기를 쓰거든요. 일기를 써갖고 하여튼 딱 연말이 되면은 그 일기장에 메모식으로 해갖고 내 삶의 흔적들 해갖고 하루 그러면 한 1년 지내고 나면 공책 한 2바닥밖에 안 돼. 메모들. 그러면 그때 뭐 모든 행사들이 그거 다 있으니까 뭐 사촌 뭐 결혼식 누구 죽은 거 제사 기일 그런 일기에 메모가 되어 있으니까 저 사촌한테나 사촌 조카 딸이나 저거 결혼 기념일 되면 카톡으로 결혼 축하한다면 저거는 막 감동을 하는 게라. 와 예수모님이 저거 결혼식을 결혼 날짜를 기념해 준다는 그 사실만 해도. 그래서 거기다가 메모지 옆에다가 내가 오늘 영감님한테는 몇 번 기쁘게 해줬다. 아들한테는 몇 번 기쁘게 해줬다. 이러니까 그게 내가 자신과의 싸움이 그게 하여튼 뭐라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내 자신이 이렇게 좀 뭐가 넓어지는 걸 느끼고 그래서 아 그래 하수도를 잘하자. 그래서 거기 몽고에 가서 1년 살게 되었는데 영감님하고 마주보면서 살면서 이제 할 이야기는 그 옛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사는 이야기를 하니까 영감님이 하는 말이 고백성사 보듯이 했죠. 내가 언제 어느 순간에 당신한테 섭섭했고 이런 거를 쭉 이야기하니까 와 나는 그거는 싹 쓰고 뭐 자식한테 필요한 거 그거 한삽 떠주고 내가 필요하면 내가 한삽 떠가고 그래 살면 되는 줄 알았더만 당신이 썩은 걸음이었다는 걸 자기가 이제 거기 가서 깨달았어. 그때부터 그 부부관계가 굉장히 밀착되는 거. 내 희생이 이제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그런 생각에서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영감이 얼마나 우둔한 사람이냐 하면은 하여튼 내가 안 챙기면 내 생일도 한 번도 챙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와 여보 다른 사람들은 생일이라고 꽃을 사준다든지 뭐 선물도 사준다든지 하는데 당신은 물소리바 하나라도 내한테 한번 사준 적이 있나 뭐 이렇게 했더만 그래서 이제 그 뒤에 한참 뒤에 생일이 다가오는데 뭘 해줄란가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시몬디에다가 뭘 둘둘 싸갖고 막 뒤에 막 창고로 막 들고 가더라고. 그래서 그거 뭔데 가만히 있어봐라 기다려봐라 사서 나는 큰 기대를 했습니다. 와 그 말을 해놓으니까 드디어 선물을 갖다가 하나 사는갑다 이랬는데 생일 당일날 내놨는 게 아니나 다를까 물소리가 두둑해져.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어떻게 했냐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약발 밀라고 하는 것이 생각하지만 저는 그때 영감님의 이 영감은 정제된 한 그루의 내 남편으로서의 그 다듬어진 나무가 아니라 큰 숲으로 봐야 되겠다. 그 굉장히 숲 안에는 막 썩은 것도 있고 이런데 그 멀리 숲으로 봐야 되지. 이 영감을 정제된 내 남편으로 다듬는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도 용서가 되더라고. 그리고 그
순수함에 또 약간 감동도 오고 그래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자들이 요즘 그 결혼하자고 이벤트 하는 것도 참 저는 너무 실컷 놀고 이제 결혼도 안 하면 안 될 지경이 됐는데 그때서 이벤트 한다는. 그래서 이벤트를 남자들이 사실은 이벤트 그런 거 잘 못해요. 여자가 이벤트를 잘하거든. 그런데 집 가꾸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모든 일은 이벤트를 여자가 해야지. 남자한테 그 심하지도 못하는 남자한테 그거를 머리를 짜고 해갖고 지금 젊은 사람 이벤트도 늙은 이벤트는 여자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 생활을 보면은 빈 캠퍼스를 그냥 던져주는 겁니다. 전부 다 제마다 뭐 밑그림이 잘 그리겠던 그런 거 전부 다 빈 캠퍼스라. 빈 캠퍼스를 어떻게 잘 채색해갖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말년에 그래도 우리가 참 아름답게 채색된 캠퍼스를 보면서 그 구석구석에 있은 추억들을 이제 반추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빈 캠퍼스를 채색하는데 그건 아내가 좀 리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정은 아내의 이벤트와 아내의 지혜가 번득이야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지. 남편한테 뭘 미룬다는 거는 그거는 그냥 좀 침침한 밝은 가정이 아니고 좀 침침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좀 밝은 가정으로 이끌려면은 여자들이 쉼 없이 이벤트를 연구해야 되고 남자는 늘 새로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좀 새로운 거를 새롭게 뭘 좀 창출해내는 그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저는 참말로 이벤트가 없고 돈도 없고 이랬어. 그때 계란 후라이 그게 제일 맛있는 거라고. 어느 날은 밥 위에다가 얹어갖고 주기도 하고 어느 날은 밥 밑에다가 얹어갖고 어느 날은 신신고 나갈 때 주기도. 그것도 유일한 이벤트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쉼 없이 오늘 연구가 오늘 우리 가정이 좀 더 밝고 행복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되나 이런 걸 좀 많이 연구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화. 토스토이는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화를 낸다는 것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화를 내지만은 상대가 상처받는 것보다 자신이 훨씬 더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화를 내고 나면은 내가 시원한 것 같아도 사실은 자기가 제일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화를 다스리는 것을 하려면 화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화를 냈나 그 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 화가 나갖고 우리 영감님하고 정원에서 어느 날 그거 한 사건이 정원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이렇게 있는데 영감님 이제 애들이 막 엄마 아빠 손 어깨 손 얹으라 내가 영감님 어깨 팔을 받아 내 어깨에 손 얹으라 에이 그 유치하게 이래가 그게 막 내가 너무 민망하고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애들 학교 보내고 이야기했어. 그거 애들이 그 손 얹으라 하는데 그거 많이 좋게 얻는 게 뭔가 그래서 그게 유치하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또다또 싸웠어요. 그러다만 자기가 빅가대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라 얘 따라갔지 학교 가는데 그래서 저 대학원인데 그만큼 가는데 그냥 따라갔어요. 이야기 좀 더 하고 가자고 이러니까 뒤로 돌아보면서 뭐라는 게 아침에요 술값 오늘 저녁에 갖다 준다고 하는데 와타라고 그렇게 창피를 줘서 잘수피 돌아왔는데 근데 그게 가정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을 유머러스하게 좀 사람이 유머 감각을 자꾸 키울 필요가 있어요. 유머 감각. 왜냐면 별거 아닌 것 같고도 웃으면서 유머 감각.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 지금 88세인데 전 세계 전주교 신자들한테 나로 하여금 유머 감각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정생활에 유머가 굉장히 가정을 이제 밝고 부드럽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는 농담도 잘하고 잘하는데 집에서
집에서는 더구나 남편하고 아내하고 관계는 유머를 갖다가 하는 게 가짠다고 느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별거 아닌 것 같고라도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그래서 유머 감각을 키우는 것이 가정을 밝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식들한테 애를 우리가 남편 뒤를 요즘 너무 남자들이 그 옛날에 월급이 봉투에 들어올 때는 그나마도 남자들이 기가 좀 요새 통장으로 들어오는 때는 완전히 갑질을 갖다가 여자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젊은 시절에는 노란 봉투에다가 월급을 그때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하여튼 우리는 결혼하면서 우리는 적어도 돈 갖고는 싸우지 말자 이래갖고 좀 돈에 대해서는 좀 안 싸우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면은 월급 봉투 가져오면 잘 받다 못 받다 말 말고 반 딱 갈라가고 있었습니다. 반 갈라가고 내 반. 어느 날 내가 500원짜리가 더 들어오면 옥상에 빨래 넣으러 갔는데 아침에 그 500원 더 들어갔어. 좀 찾아오고.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공장에 돈이 이제 조금 많아지니까 이제 가를 것보다 그때 우리 처음 교수 월급이 1970년대에 38,000원이었는데 그때 공무원 18,000원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조금 더 많아지니까 이제 경매를 보자 이래갖고 도망자 오면 자 돈 나왔다 경매 보자 자 손 내서 하면 내가 그래. 보통 때는 50만 원만 필요하면 50이라다 명절 때 70만 원이 더 필요한 게 20만 이쪽 손가락을 두 개니까 70만 원 그쪽 손가락을 끊어비고 그쪽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그 유머를 좀 이렇게 살려가면서 살았기 때문에 60년을 그래도 버텨내고 살아낸 것 같습니다. 저도 남편도 둘이서 좀 많이 유머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전에는 좀 진실되는 말만 하면 좋겠다만 지금 살고 보니까 유머가 참 가정을 이렇게 좀 자식들도 좀 키워내는데 밝은 분위기에서 키워낼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자식과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식을 반드시 사이에 두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아내, 남편 이거 둘만 주고 자식이 그리 중요한 것 같아도 저 모든 문제, 자식의 모든 문제를 남편과 아내가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할 말은 아닌 건 모르지만 애들이 맨스가 있을 때 영감님한테 지금 맨스 중입니다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애가 첫 맨스가 있을 때 맨스가 있다고 그러니까 막 내가 옛날에 프리덤이라는 게 있어요. 프리덤 그거를 사갖고 오니까 막내가 엄마 그거 뭐시네 까잔가 싶어 해서 아니 누나 브리츠 상 타서 그렇다 그러면서 서랍에 넣어놓으니까 이게 사람만 오면 우리 누나 브리츠 상 타서 주고 그래서 그런 일이 지금 이제 이야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말이 참 웃었더라고. 맨날 놀리기로 뭐사 따라 브리츠상 축하한다 덜면 하면 브리츠상 축하한다 이래갖고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참 좋은 일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축하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 모든 문제를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서 보통 아내와 남편만 이렇게 지나고 아들은 좀 배제하면은 애들이 빗나가기 쉽다는 뭐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부부 관계가 좀 돈독하게 되는 거는 여행. 우리가 여행이라고 하면은 구경하고 놀이하고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패키지로 여행을 간다든지 개모임 여행을 간다든지 이거는 여행이 아니고 그냥 구경 가는 것이고 아니면은 놀이 가는 것이지 진정한 여행은 부부 둘이만 가야 됩니다. 부부애를 키우기 위해서는 둘이만 가는데 이 여행을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러 간다고 생각하면은 여행이 나중에 남는 게 없고 여행의 이벤트는 우리 인생에 세월을 잡는 한 방법이에요.
세월을 잡는 방법이 여행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 큰 사이가 저보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장모님, 어머님, 삶의 이벤트를 자꾸 해야 세월이 길어진다는 거, 세월 잡는 방법이 길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둘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할 때는 좀 힘들게, 어렵게, 둘만이, 그래서 아주 어려운 여행의 기억이 제일 남는 거는 막 잘 먹고 잘 쓰고 막 놀았는 기억보다도 힘겹고 어렵고 정말로 위태로운 그 여행을 했던 게 추억에, 여행은 세월 잡는 방법하고 추억을 쌓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노년의 이 나이에 보니까 와, 그렇게 어렵게 하던 여행과 그 장소 그런 게 추억으로 남지, 잘 먹고 잘 쓰고 놀한 기억은 전혀 그냥 놀한 유희에 불과하고 구경에 그냥 우리 지금 보통 생각하는 구경은 호강하고 그야말로 구경하는 거. 근데 여행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행에 대해서 좀 터득한 거는 몽고에서 1년 살면서 고비 사막, 알타이 아주 어려운 힘든 곳을 둘이서 여행을 했는데 거기는 길이 없고 그냥 완전히 초원이라서 비가 막 갑자기 쏟아지면 초원이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길인지도 전혀 모르는데 그 구렁이에 가다가 차가 탁 처박히면 전부 거기서 내려와갖고 몽골 사람들이 니 보라 이거 우리 1, 2, 3처럼 그러면서 또 밀어가 또 차가 가고 또 저 가다가 날씨 좋은 날은 기사가 보면 서는 거라요. 그래서 막 그러는 거 보면 기사가 잠이 오면 그 잠이 들어가 자는 거라요. 그때까지 사람들은 전부 그냥 기사가 깰 때까지 아무 불편도 없이 그냥 노는 거래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기사가 일어나 가게 되면 또 다시 차를 타고 같이 가고 노래 부르고 또 저 초원 끝에 저 끝에 참 그 몽골 사람들이 애기 가지고 업고 양 피가 뚝뚝 떨어지는 양을 그 고데기에 싸갖고 저 끝에 있으면 차가 그까지 그 사람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갖고 그 사람 올려갖고 막 짐도 막 밀어갖고 넣어갖고 또 다시 노래 부르고 그렇게 가면서 참 잊지 못할 것은 몽고의 징기스칸 그 생가를 가는데 그냥 이 몽고 차들은 갈 때 시간이 있는데 도착 시간을 전혀 몰라요. 왜냐면 기사가 잠을 좀 잘 수도 있고 그리고 도착 시간 몇 시에 하냐 그거는 전혀 사람들이 도착 시간을 왜 묻느냐 이런 거래요. 그래서 전부 다 먹을 걸 싸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먹을 걸 사오는데 저는 뭐 사올까 싶다가 소고기가 하여튼 한 바켓스가 5,000원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설탕 넣고 해갖고 간장 넣고 해갖고 장조림을 해갖고 많이 갖고 갔어요. 그래서 버스 안에 사람들은 나눠주니까 몽골 사람들은 막 그런 고기를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푹푹 끓이고 먹다가 아이고 맛있다. 더구나 설탕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데 그 설탕 그래서 그걸 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징기스칸 생가를 가다가 밤이 되었는데 몽고에는 먹는 식당 이런 게 또 특별히 없고 잠잘 곳이 좋지도 못하리라 해갖고 요새 같은 뭐 모텔인데 그런 게 참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얻어갖고 버스는 다 가고 사람들 다 내리고 기사만 딱 있는데 그 기사가 이제 지금 더 이상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좋지도 못하고 그게 초원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니까 그럼 익숙하게 자기 입으로 툭툭 알아주면서 그 버스 안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영감님 해갑이지. 그때 왜 그랬냐면 한국에서 전화를 걸면은 전화요금 많이 단다고 우리가 일부러 피했어요. 제자들이고 친척들이고 자식들이고 전화하면 전화요금 많이 낸다고 그냥 피했는데 그 한감년의 저녁을 잊을 수가 없는 게 몽골 차는 전부 다 버스고 뭐고 차창이 거의 커요. 그래서 그 둘이 누워 있는데 차 안에 별이 바로 얼굴에 쏟아져 내린다는 거. 그래서 참 그걸 잊을 수 없고 또 한 번은
비가 막 피가 버스 가는 데까지는 버스를 탔는데 올 때는 차표는 자기 맘대로 와야 돼요. 버스 시간표를 모르니까. 그래서 집차를 이제 하나 빌려갖고 왔는데 거기 집차들은 전부 다 막 문이 다 떨어져 드렁드렁 하는데 그걸 타고 오는데 비가 쏟아지는데 버스 집차가 밤에 막 들렁들렁 하는데 차가 바로 차 문이 막 떨어질 것 같는데 그때 둘이서 손을 꼭 잡고 지금 이 대초원에 비가 이리 쏟아지는데 길도 없는데 저 차문이 떨어지고 우리가 여기서 떨어져 죽으면 이 초원에 그냥 던져놔 버리면 뭐 치안도 없고 우리는 뭐 끝장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문고에는 이 가면은 초원 같은 데 가면은 소 대가리가 그냥 고구려 댕기면 며칠 있으면 다 썩고 가면 해골만 남아있거든요. 사람도 그렇게 되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딸 둘이는 결혼시켰습니다. 아들만 남았는데 마음을 편하게 먹어서 여기서 뭐 없어진다 해도 둘이서 같이 죽는 건 행복 아이가 이런 생각이 딱 하니까 그때부터 뭐 마음이 편하지 누나 둘이 결혼시키 놨으니까 막내는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에델바이스가 그 고산시대가 되놓으니까 아침에 트럭을 타고 넘어올 때 서리가 다 있는데 에델바이스가 막 너무 지쳐늘은 있는 모습 또 잊지 못할 것은 대륙간 시베리아 여기 몽고에서 시베리아까지 가는 대륙간 그 기차 여행을 했는데 기차 옆에 차가 대일 때마다 북한분들이 막 인사를 해서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아침에 날이 있어서 그 침대 칸에 자고 이제 아침에 날이 있어서 그 여러 그 기차 보면 침대는 따로 있고 밖에 나오면 전부 다 이제 볼 수 있는 창이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하얀 모시 옷을 입고 남자가 나와서가 있는 거라. 1년 만에 그런 한국 사람 보니까 너무 반가워갖고 영감님하고 영감님 있는데 아이고 한국에서 왔어요 이러니까 아니요 국전선에서 왔다니까요. 알고 보니까 김정남 씨. 근데 참말로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둘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같은 동포라는 생각이 그렇게 절실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는 세계 방랑하러 돌아다닌다 하면서 몽고에서 여름을 지내고 이제 다시 시베리아 쪽으로 가는 길이라면서 나는 그때 왜 아내는요 이러니까 제 아내는 의사라 하더라고. 의사고 그래서 그때 북한에 가뭄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 가뭄 걱정을 했더만 이제 더 이상 되면 다 죽는 거예요 하면서 그리고 우리 둘이서 헤어지면서 영감님은 막 들어오라고 막 큰일 났다고 그걸 했어요. 저는 참 그 기억이 김정남이가 그 비살되고 나니 그렇게 슬프더라고. 아이고 세계의 병랑아가 결국 저렇게 비살되었구나 싶었어. 그래서 우리가 통일된 거 만나자고 하고 그러고 왔어요. 그런 기억. 그리고 참 여행에서 얻은 그 기억들이 참 지금 그게 없었으면 이 노년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저는 딸이 우리 큰딸이 기획을 해갖고 집 리모델링을 한다고 70살에 70기념으로 리모델링 한다고 우리 부부를 갖다가 제주도에다가 갖다 놓고 12일 만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때 12일 동안에 제주 올레길이 막 생겼을 때 그때 걷기 시작한 길걷기 여행을 딱 79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서울 성곽길부터 해갖고 땅끝마을 끝까지 저 출사도 길까지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발 안 디디던 곳이 없을 만큼 둘이서 2박 3일 그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행이 안락한 여행이 아니고 길걷기 여행이기 때문에 차로 가져가도 안 하고 버스를 타고 가갖고 가는 데만큼 가갖고 해지면은 자고 민박 같은 데 자고 또 갈 만큼 가갖고 해질 때 자고 이래서 그 길들을 갈 때 어느 때는 산에서 거모도 같은 데서는 산에서 해가 지면은 잘 때도 없고 이럴 때 막 산에서 둘이서 뛰면서 막 와 지금 막 불빛을 찾아서 뛰는 기억. 또 국내에서는 정자도 가면서 정자도 그 슬로시티를 가면서 버스가 자주 없기 때문에 그냥 걸어보자 해갖고 그 먼 길을
비 오는데 둘이서 뛰어가고 차는 싱싱 다녀 뛰어간 비어. 그래서 그 저녁 때 도착하니까 불빛이 저쪽에 하나 있고 그 외에는 그야말로 전박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하는 진천으로 피어 있는데 한 곳 살인 적도 없고 차도 없고 그런 그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소금박물관에 가니까 그 택시를 하나 줘서 그래서 숙소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빗속에 뛰었던 그 기억, 이렇게 여행이라는 게 참 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말년의 여행은 지리산 둘레길에서 석양에 저쪽에 석양이 해가 뉘어 지는데 영감님이 앞서 걸어가 우리는 길 걸으면서 자연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50m 이상 떨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깝고 쉬고 싶을 때 그 쉴 때만 하지 자연 소리 듣는다고 길에서는 절대로 이야기 안 해요. 근데 앞서가던 영감님이 길을 우뚝 서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싶어서 가보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무슨 소리 안 들리냐고 그랬습니다. 귀를 기울이니까 사락사락 소리가 나면 다람쥐가 도토리를 까먹는 소리인가 이런 생각인데 들어보니까 낙엽이 떨어지고 만추에 싹 계곡에 바람에 이렇게 소리를 싹 내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불어도 보니까 저 위에서 참나무에서 낙엽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나무가 손을 흔드는 거라. 이별의 손짓 손을 흔들고 또 낙엽은 떨어져서 계곡에 뒹굴고 그게 너무 눈물겨운 정경이다 싶어요. 그래서 네 한생이 나무는 뿌리에서 얼마나 수액을 빨아 올린다고 그렇게 고생하고 잎은 또 햇빛 그 뜨거운 햇빛을 받아갖고 산다고 그 새들의 놀이터가 되고 벌레들도 맞이하고 이래가 지금은 잘 네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별의 몸짓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낙엽 소리라는 시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롱이의 뒤편에 시를 주로 길 걸으면서 떠오르는 것들을 그렇게 써놓은 게 옆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세월을 잡는 그래 어느 때 저 남해 가래길 가면은 거기 저 끝에 가면은 다랭이 놈 있죠. 다랭이 놈 그걸 걷고 나니까 해가 꼬박졌어요. 캄캄한데 아무 차가 올 거라는 말만 들었는데 오지도 않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둘이서 바다의 불빛을 보면서 영감님하고 내가 우리는 세월을 잡으러 왔다 소리치면서 그래 한참 기다렸던 기억.